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어, 신규 6차 스킬, 어센트 스킬 리뷰, 팬텀의 신규 6차 스킬이 출시가 됐죠. 테스트 서버에. 오늘은 2025년 7월 6일 아침 시간이네요. 제가 어제 새벽까지는 올린다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밤을 꼴딱 새고 지금 아침 오전 8시 반에 녹화를 시작합니다. 어, 제 채널에 원래 아시던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 저는 이제 단순히 이펙트랑 뭐, 뭐 시전 보여드리고 간단히 그렇게 설명만 하고 끝내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요. 어, 실질적으로 이게 본섭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딜 상승률이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이걸 쓰면 좋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좀 심층 분석을 저는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요약 같은 걸 보시려면 다른 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제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메이플 진성 매붕이가 되실 분들을 위한 그런 심도 깊은 분석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일단 먼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제가 자막이라든지 편집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라디오 들으시듯이 제획하시면서 좀 말만 들어도 아마 대부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치적인 측면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열심히 말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뭔가 이런 신규 6차 스킬 이런 걸 리뷰하는 게 사실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최초로 했던 게 언제였었죠?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아마 2020년도 한 5년 전쯤에 리프트 브레이크라고 이 펜텀 5차 스킬 요게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리뷰를 했던 게 신규 스킬 리뷰는 아마 그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뭐 밸런스 패치 관련 리뷰는 많이 했었었는데 이렇게 신규 스킬이 추가되는 상황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또 감회가 새로운 그런 시점이네요. 리프트 브레이크 이후에 나왔던 신규 스킬이라고 하면은 뭐 디파잉 페이트 6차 오리진 스킬이나 아니면 뭐 마스터리 코어 같은 것들인데 사실 마스터리 코어는 어, 새로운 스킬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기존 스킬이 범위 증가하고 데미지 증가하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딜 상승률만 체크하고 약간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번에 나온 신규 6차 스킬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플레이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는 새로운 승규 스킬이 추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거의 한 5년 만에 신규 스킬을 리뷰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오리진 스킬의 경우에도 처음에 출시됐을 때 그런 비슷한 감이 있었는데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변동점이 컸었고요. 그러니까 1차 테스업과 2차 테스업에서의 딜 변동이 너무 컸었고 테모카 마스터리 코어랑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딜 상승률을 제대로 체크하지를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이번 어센트 스킬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더 정확하게 딜 상승률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부터 계속 이런 신규 스킬이나 밸런스 패치 변동점 같은 것들을 제가 리뷰를 하곤 했는데요. 저도 물론 팬텀을 오래 했고 출시 때부터 팬텀을 했었고 이제 이런 수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분석하는 걸 좋아해서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정답은 아닐 거고요. 틀린 점이나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댓글이나 이런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수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피드백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런 어, 아웃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 정도 계산을 했더니 이 정도 견적이 나온다. 약간 이런
참고용으로 일단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 좀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나오는 스킬이고 처음 분석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분석하려고 하면, 또 테스업이다 보니까 본섭이랑 측정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예전에 5차 스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었는데, 이번 영상은 그 다른 스킬들보다도 뭔가 좀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출시된 신규 6차 스킬 어센트 스킬이라는 스킬이 어, 오리진 스킬보다도 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출시된 지가 한 3일이 지났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뭐 인벤을 통해서 영상 관련돼서 정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센트 스킬에 대한 개괄적인 개요는 다들 어느 정도 아실 테지만, 거기서 좀 빠진 부분이라든지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측정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되는 어센트 스킬은 두 번째 스킬 코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헥사를 열어보시면 첫 번째 오리진 스킬 있고 두 번째 어센트 스킬이 있는데, 어센트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예전에 그 마크 오브 팬텀 처음에 나왔을 때처럼 굉장히 설명이 길어서 약간 PTSD가 오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직관적으로 이해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여러 번 측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어떤 그런 실험들을 반복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다른 지금까지 메이플 스토리에서 있었던 모든 스킬과 전반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 스킬이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어떤 버프 효과를 받지 않는 자체 데미지로만 승부하는 스킬이고요. 물론 이제 도핑 같은 것들, 30분짜리 도핑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지만, 컴뱃 오더스라든지 뭐 레디 투 다이, 뭐 시드링 이런 특별한 버프들과는 관련이 없는 스킬입니다. 근데 이게 또 명확한 게 아닌 게,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실험하느라 좀 오래 걸렸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직발 딜 형식이기 때문에 보스한테 일단 한번 시전을 하면 보스가 텔포를 해도 딜이 다 들어갑니다. 보통 이렇게 연격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메이플이 좀 메타를 바꾼 시기가 아마 한 5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카르마 퓨리 3연타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격 형식으로 가면요, 보스가 텔포하면 이제 공격 판정이 사라집니다. 맞출 공격을 맞출 적이 사라지면 이제 나머지 그 후속타가 다 증발하는 형식이었는데, 이렇게 11번, 14번, 25번 연격을 하는 거면 당연히 보스가 텔포하면 연격이 증발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 스킬 같은 경우는 판정이 그냥 일단 시전하기만 하면 저 25번의 연격이 모두 다 이미 다 들어가는 판정인가 봐요. 근데 또 그 보스 피 깎이는 연출만 보면 일격에 다 들어가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코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일단 저는 좀 신기했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리프트 브레이크나 막펜이나 이런 거 딜 증발하는 상황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냥 증발하게 냅뒀다, 지금까지 시스템 상으로. 그런,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런 스킬들이 증발하지 않게끔 하는 게, 그러니까 보스의 텔포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봐가면서 최대한 딜로스 없이 이런 연격기를 증발 없이 잘 때려 박는 게 메이플 스토리 다음인 것도 맞아요. 원래부터 메이플의 그 보스전 컨트롤이라는 게 딜을 잘 우겨 넣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증발을 낼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어떤 그런 순간순간의 판단력이 개개인의 실력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메이플 스토리 다음
지금 신창섭 디렉터님께서 하나씩 없애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어센트 스킬도 네, 그렇게 딜로스가 발생하지 않는 스킬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메커니즘 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예를 들면 막펜이라든지 리프트 브레이크 같은 이런 스킬들도 어센트 스킬처럼 텔포를 해도 딜이 다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출시될 네 가지의 스킬 코어에서는 어센트 스킬처럼 다 즉발형으로 딜이 다 들어가게끔 메커니즘을 해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창섭이 게임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어센트 스킬에서의 그 중요한 두 가지 특징, 다른 버프 스킬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것과 시전 즉시 모든 딜이 들어가는 즉발형 메커니즘을 최초로 도입했다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뎀도 기존의 우리 오리진 퍼뎀보다 뭐 한 거의 10배 가까이는 네, 높은 퍼뎀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오리진 같은 경우는 뭐 리스트레인트링이나 레디 투 다이나 다른 버프 스킬, 도핑, 노블레스 스킬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퍼뎀이 이렇게 낮은 거고요. 얘는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퍼뎀이 높은 겁니다. 그런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버프에 영향을 받지 않게 설계한 것은 보스전 30분 내내 언제 쓰든지 손해를 보지 않고 똑같은 딜량을 네, 가져야만 이제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스킬은 쿨타임이 240초지만 보스에서는 3회 사용 가능합니다. 보스나 뭐 무릉 도장이나 마제모스 협곡 수로 이런 데서 3회 사용 가능하고요. 네, 일단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 이제 더 세부적인 거는 뜯어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네, 그렇게 개괄은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까 빨리 써봐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다른 채널에서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네, 한번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오리진처럼 컷신이 나오고 이제 네, 그런 식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냥 버튼 딸깍 누르면 네, 되는 그런 스킬이고요. 보스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리고 여기 타격감이 되게 네, 소리 좀 눈갱 아니 귀갱 조심하시고요. 네, 타격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즉발형 딜이 들어가는 그런 네, 각성기 같은 느낌인데 아 네, 일단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저렇게 생겨먹은 스킬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리진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죠. 컷신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컷신 동안에는 절대 무적 효과가 부여가 되고요. 뭐 추가 방무처럼 이렇게 오리진이랑 비슷한 특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제가 메모장에 많이 정리를 해왔는데 이제 사실 이것들을 본다고 해서 바로 이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천천히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좀 타임라인을 좀 찍어 놔야겠네요. 한 14분 정도. 오케이. 자, 팬텀 어센트 스킬은 문리트 세레나다라는 스킬이고요. 아리아의 영혼이 깃든 푸른 달의 힘을 발산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아까 이펙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팬텀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케인으로 싹 가르고 나면 이제 아리아의 이펙트와 그 스카이아를 들고 있는 아리아의 그 뒷모습이 이렇게 이펙트에서 찍히는데 뭐 사실 팬텀 하면은 뭐 을에 떠오르는 그런 달빛의 어떤 월광 그런 파란색 이미지를 굉장히 잘 살린 네, 컨셉적으로는 굉장히
뭐 간만에 나온 팬텀 스킬 중에 이펙트가 좀 잘 뽑혔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스킬이죠. 물론 이제 그 어떤 캐릭터 컷신의 역동성이라든지 뭐 자세의 그런 문제에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이펙트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따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겨먹은 스킬인데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뭐 좌우 1000픽셀에다가 거의 화면을 꽉 채우는 오리진 스킬만큼 범위가 넓은 스킬인데, 오리진 스킬보다는 X축 범위가 살짝 짧긴 합니다.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컨셉은 잘 뽑혔고요. 퍼뎀도 이제 총 퍼뎀이 246만 퍼뎀 정도가 나왔고, 대신에 이 퍼뎀은 이제 파컷 크우츠의 최종뎀 69.2%가 적용되지 않는 퍼뎀인데, 이 퍼뎀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드리면 데미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부터 볼게요. 먼저 모자의 모든 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세트 효과는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자를 여기서 뺀 이유는요, 쿨감을 낀, 예를 들면 쿨감 7초 뚝을 낀 유저랑 그냥 럭 36%를 낀 유저랑 어센트 스킬 데미지의 차이가 있어버리면 쿨감을 낀 유저가 좀 불리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다른 스킬들도 마찬가지인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센트 스킬 같은 경우는 컨셉 자체가 다른 어떤 변화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그러니까 진짜 정말 스테이블한 데미지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준다라는 그런 컨셉에서 보면, 이런 모자 같은 특수 부위는 좀 영향을 안 받게 설계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개발진이.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모자의 옵션을 받게 만들면 괜히 초고 스펙 유저들이 어센트 3번 쓸 때 이제 스탯뚝 모자로 스위칭하고 그 다음에 쿨뚝으로 스위칭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레랑 뭐 컨티 이런 거 스위칭하는 경우,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이제 시드링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반지가 전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굳이 리레 스위칭이 아니라 그냥 일반 링 스위칭 해가지고 어센트 스킬 박는 것도 맞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반지 네 짝이 전부 다, 네, 그게, 반지 네 짝 전부 다 적용이 안 되나 봐요. 제가 실험해봤는데 반지를 빼도, 맞아요, 반지를 두 번째 세 번째 반지를 빼고 치나 끼고 치나 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지로 스펙업 하신 분들, 예를 들면 거대한 공포 23성 뭐 이런 걸로 스펙업 하신 분들은 이번에 어센트 스킬 딜량 데미지를 아쉽게도 많이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반지랑 모자로 스펙업 하지 말고 나머지 부위로 스펙업 하는 게 어센트 스킬 딸깍 데미지에는 더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거죠. 뭐 사실 뭐 어센트 스킬 점유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상관은 없지만, 엄밀히 말해서 모자랑 반지가 세게 맞춰지면 효율이 좋진 않다. 앞으로 맞추시는 분들은 모자랑 반지를, 물론 이제 팬텀은 당연히 쿨과 모초도 껴야겠지만 모자랑 반지를 좀 힘을 빼주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근데 사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발동하는 패시브 스킬 효과에 힘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부로 발동하는 패시브 스킬이에요. 정말 이제 뭐 약간 수능 문제처럼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달려 있는데, 조건부로 발동하는 패시브 스킬이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링크 스킬, 카데나 링크 스킬이나 뭐 모험가 도적 링크 스킬, 뭐 아크, 일리움, 이렇게 조건부로 패시브 스킬이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는 데미지가 증가를 하는 버프를 주는 그런 이런 링크 스킬들. 이건 지금 이제 액티브 효과가 아니에요. 패시브 링크 스킬은 기본적으로 패시브, 엠버 링크를 제외하면 다 패시브이기 때문에 패시브인데, 이제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버프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유동적인 스킬들이기 때문에 액티브 스킬처럼 어센트 스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스킬로 분류가 됐고요. 링크 스킬들은 이제 조건부 달린 링크 스킬, 예를 들면 이런 카인 링크나 뭐 이런 아크링크, 그리고 이제 이런 카데나 링크 같은 경우도 조건부로 발동하는
패시브 스킬이에요. 저런 캐릭터보다 레벨이 낮은 거라든지 상태 이상 추가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조건부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요. 어, 하지만 여기서 또 의문이 들죠. 자, 그래 카데나 링크 끼나 안 끼나 어센트 스킬 들 차이 없는 건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상추댐 자체가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아? 하면서 이 어빌리티 상추댐은 과연 어센트 스킬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요거를 물어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어빌리티는 스킬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는 패시브지만 스킬이 아니죠. 제 생각에는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거를 제가 실험을 안 해봤거든요. 뭐 실험하려면은 실험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테스업에 가가지고 어빌리티 중에 이 보공을 돌려버려요. 상추댐만 잠그고 보공을 돌린 다음에 상추댐 있는 어센트 스킬 데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랍 어빌리도 해서 보면 되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상추댐을 돌릴 수 없었던 이유는 테스업에서 저 보공 10%까지 포함한 딜량을 찍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근데 추후에 여기 써있거든요. 디버프를 몬스터에 걸린 디버프를 무시한다 라고 써있는데 이 디버프가 우리가 이제 상태상을 걸잖아요 몬스터한테 뭐 테모카 디버프라든지 근데 그런 디버프 자체도 애초에 받지 않기 때문에 상추댐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어차피 상추댐은 어센트 스킬 때문에 뽑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적용되든 말든 뭐 사실 딱히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변태처럼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추댐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뭐 직접 실험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것까지 실험하기에는 너무 제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는 일단 나중에 심심하면 해보시라고 가능성만 던져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링크 스킬이 조건부 링크 스킬은 적용이 안 되지만 이런 패시브 링크 스킬 있죠. 완전 패시브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는 완전 패시브 데슬 링크라든지 키네시스 링크라든지 이런 네, 하이브리드 로직 이런 건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방금 생각해보니까 상추댐이 적용이 안 되는지 되는지 궁금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 보공도 엄밀히 따지면 조건부거든요. 보스 몬스터를 공격할 때 데미지 15%가 증가한다. 상태 이상인 적을 공격할 때 데미지 8% 증가한다. 그러니까 보공 자체도 기본적으로 조건부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된다면 상추댐 어빌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상추댐이 어센트 스킬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실험을 안 해봤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대충 추측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링크 스킬 중에서도 이런 패시브 스킬들은 다 어센트 스킬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센트 스킬 딸깍으로 나는 6차 해가지고 어센트 스킬 30강 받고 건밀수를 그냥 어센트 스킬로만 잡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링크 스킬을요 이런 무화 뭐, 뭐 전투의 흐름 시프 커닝 이거 널리지 이딴 거 다 빼고 그냥 이런 거 있죠. 뭐 아델 링크 데미지 4% 그리고 뭐 칼리 링크 데미지 5%, 뭐 라라 링크 데미지 5% 그런 거 끼시면 네 어센트 스킬 딜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링크 스킬에서 이런 조건부 링크 스킬, 어센트 스킬에 적용되지 않는 조건부 링크 스킬을 빼고 다른 패시브 더욱 효율이 구린 그런 패시브를 낀다고 해서 총 딜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뭐 방법은 있다. 그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다. 어센트 스킬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액티브 스킬 사용 효과를 전부 안 봤습니다. 그 말은 무엇냐면 영웅의 메아리, 장비 명장, 그리고 노블레스 스킬, 길드 노블레스 스킬, 그리고 유니온 챔피언의 가호, 그리고 팝컷, 크오체, 분노, 무공소울, 스킬 시퀀스, 일격 필살 등등의 모든 스킬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스전 들어가서 그냥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심지어 HP가 크오체 때문에 HP가 한 10%밖에 안 돼 있고 뭐 팝컷도 안 썼고 뭐 테모카 디버프도 안 붙였는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무시하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딜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액티브 스킬 사용 효과를 전부 받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런 거는. 그리고 몬스터의 패턴과 디버프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더스크나 건마나 매그너스 존 같은 시스템, 더스크 눈 닫고 있을 때 그때도 데미지 감소가 없이 풀딜이 들어가고, 그리고 스우 베리어도 딜 감소가 없이 트루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익스트림 스우 같은 경우에서 약간 극딜 사이클이랑 극딜 할 때 그 베리어가 겹친다, 그러면 그냥 그때 그럴 때마다 어센트 한번 박아주면 그게 좀 효율이 좋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격 반사, 공격 무시, 무적, 이 세 가지를 싹 다 무시합니다. 둔킬 잡몹에 걸린 무적도 무시하고 그냥 패버려요. 근데 예를 들면 완전 무적 있죠. 뭐 예를 들면 궁기 날아가는, 카링에서 궁기 비행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정말 무적 상태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요. 어, 네. 아, 엄밀히 따지면 카링 날아가는 건 무적이라기보다는 어, 무적과 동시에 몬스터가 사라지는 판정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 경우에는 네, 때릴 수가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빗나간 상태 이상, 이거 암흑 상태 이상 이걸 무시합니다. 그래서 더스크에서 운석 맞고 올미스 뜨는 상황에서 이제 어센트 스킬 올미스 뜨는 그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게끔 신창섭님께서 미리 손길을 써주셨고요. 그리고 지속 시간이 30분 미만인 소비 캐시 아이템이 전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신창섭님께서 국문과다 보니까 이런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되게 예민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매붕이들로 하여금 미만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끔 지속시간 30분 미만인 소비 캐시 아이템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 의도는 이제 세이람 같은 경우는 15분이잖아요. 근데 그 15분 안에 어센트 스킬 3개를 다 박아야 한다는 강박을 없애기 위해서 네, 이렇게 설정을 해두셨답니다. 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너무 빨리 말을 뱉어가지고. 네, 그리고 데미지 영향을 받는 것 좀 볼게요. 데미지 영향을 받는 거는, 자, 이제 마약 스킬, 이거 이벤트 때마다 주는 마약 스킬 이건 다 패시브죠. 그럼 다 패시브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액티브 스킬이랑 조건부 패시브 스킬만 안 받지, 그냥 아무 조건 없는 패시브는 다 받아요. 자, 그리고 반발별, 대영웅 이런 비약류는 30분 이상인 소비 아이템이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액티브 스킬인 장비 명장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이 고급 대영웅의 비약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장비 명장은 적용이 안 되는데 대영웅은 적용된다. 그럼 나 이제 장비 명장 안 빨고 대영웅 먹을래 하시는 분들은 대영웅 먹어도 돼요. 어센트 스킬 좀 더 세게 보스를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건미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센트 스킬 딸깍으로 되게 빨리 스킵할 수 있는 보스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또 이제 장비 면장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알아서 적당히 취사 선택하시면 되고, 특히나 뭐 그쵸, 뭐 무릉 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센트 스킬 3번 사용이 가능한데, 무릉에서도 아마 딜 점유율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무릉에서는 이제 오리진 3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센트 스킬 3번이면 그래도 한 딜 사이클 15분 안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센트 스킬 점유율이 8% 이상은 나올 겁니다. 8, 9% 이상 나올 거라서 무릉 하시는 분들은 뭐 대영웅 빨아도 뭐 나쁘진 않겠다 하지만, 사실 그것도 그냥 장비 면장 쓰는 게 더 셀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막 궁수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대영웅이 나을 수도 있죠. 크뎀이 높은 직업분들은. 그리고 VIP 버프 당연히 1시간짜리라 받고요. 말렙 버프 이거 헷갈리신 분들 많았는데, 말렙 버프는 제가 실험해본 결과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약간 그 길축 같은 그냥 소비 아이템으로 취급이 되나 봐요. 그래서 말렙 버프 적용되고요. 유힘 슈퍼파워, 익스 레드블루, 향상된 10단계 스탯 물약, 길축, 우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은 30분 이상의 액티브 스킬을 제외한 모든 도핑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스킬이라든지 저런 장비 명장, 영매,
챔피언의 가오 이런 거 제외하고 30분 이상의 모든 도핑 적용되고요. 링크 스킬 등 조건부 패시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는 데스링크 같은 링크 스킬은 적용이 되죠. 그리고 디버프는 일괄 미적용입니다. 그래서 뭐 테모카 디버프라든지 뭐 모범 링크라든지 본운 격참, 메르 디버프 등등 전부 미적용이에요. 그리고 몬스터의 속성 내성을 완전 무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퍼뎀 계산하다 보면서 알게 됐는데 네, 그냥 속성 내성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요.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통찰력에 있는 속성 내성 5% 제외하면은 이제 속성 내성을 무시하는 직업이 많지는 않은데 어센트 스킬은 이제 속성 내성 또한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퍼뎀이 상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파이널 어택이라든지 뭐 느와르 카르타라든지 모든 추가타 자체가 발동이 안 돼요. 그리고 어센트 스킬을 사용하는 직후에 숨돌 5초는 있으나 그러니까 숨돌은 그러니까 공격 판정은 들어가요. 어센트 스킬을 사용하면 캐릭터가 헐떡거리면서 이제 스위칭이 불가능한 숨돌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센트 스킬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격 필살이 발동되진 않고요. 카인 링크라든지 아크 링크라든지 도전 링크, 법사 링크 등등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어센트 스킬은 이런 링크 스킬들을 발동시키지 않는 특수한 공격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좀 신기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을 설계를 할 수 있었는지 개발자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격 필살 같은 거를 또 이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배려한 거죠. 일필을 어차피 일필 효과를 우리가 받지 않는 스킬을 냈는데 이제 그 스킬로 인해서 일필이 발동되면 좀 되게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신창섭의 배려라고 생각합시다. 네, 저걸로 일필을 발동시키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시드링 스위칭 날먹은 맞고 싶대요. 네, 어센트 스킬 3연속으로 박으면서 시드링 스위칭 하는 건 맞고 싶으시답니다. 그래서 숨돌 5초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아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많겠는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상추댐 얘기했듯이 쓸만한 컴뱃 오더스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쓸만한 컴뱃 오더스는 액티브 버프잖아요. 당연히 효과 적용이 안 돼야 맞죠. 액티브 버프니까. 근데 쓸만한 컴뱃 오더스로 인해 증가한 4차 스킬, 패시브 스킬은 어떻게 생각할 건데? 예를 들면 요런 거 있죠. 요런 것들, 이런 케인 엑스퍼트 최종 데미지 32%, 뭐 프레이 오브 아리아 데미지 1% 증가하는 거, 요거는 어센트 스킬에 반영이 되냐 궁금하실 수 있죠. 또는 콜렉터의 영약을 먹으면 요게 이제 32강이 되잖아요. 찐컴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콜렉터 영약 먹고 찐컴 받고 그 콜렉터 8분 안에 어센트 스킬 다 때려 박는 게 이득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렉터 영약 효과는 받지 않지만 콜렉터 영약으로 올라간 이 패시브 스킬 효과는 받을 수도 있잖아.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저도 이거에 대한 글을 인벤에서 본 적이 있고 저도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 컴뱃 오더스 같은 경우에는 팬텀이 지금 그냥 30레벨과 32레벨을 비교를 하면 요런 능력치 차이를 이제 보여줍니다. 케인 엑스퍼트에서 최종 데미지가 1%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은 최종 데미지 1% 이상은 세지는 게 맞아요. 컴뱃을 찐 컴뱃을 받으면. 근데 제가 노 컴뱃이랑 찐 컴뱃이랑 실직 값을 20회 정도 평균 데미지를 냈는데 확실히 그 찐 컴뱃이 있는 상태에서의 어센트 스킬 데미지가 약 0.3%에서 0.5% 정도 더 셌습니다. 이거 왜 센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어센트 스킬은 액티브 스킬 효과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효과를 받는 것 같아요.
무조건입니다. 제가 한 30회, 40회 측정해 봤는데 미세하게 좀 더 세요. 0.3%에서 0.5% 사이로 컴뱃 오더스를 쓴 게 더 셉니다. 근데 이 컴뱃 오더스 효과를 전부 다 받는다고 한다면 0.5%센 게 아니라 1%는 세야 되거든요. 최종 데미지가. 왜냐면 이 케인 엑스포트까지 해가지고 다 더하면 최종 데미지가 거의 1% 이상은 세야 되는데 1.3% 정도는 세야 되는데 그 정도로 세진 않은데 분명히 더 세긴 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서 이 컴뱃 오더스로 증가하는 이 능력치 중에서 일부만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 스펙에서 대충 이 어센트 스킬의 최종 데미지 0.4%가 스펙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면 공격력 15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콜렉터 영향 먹고 그 콜렉터 8분 안에 어센트 3개를 다 때려 박으면 약 0.15 정도 이득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정확히 이 중에서 어떤 것들만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는 적용 안 될 것 같고 요것만 적용될 것 같은데 네, 요것만 적용되면 아마 최종님 0.4%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건 적용되고 이건 적용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개발진의 약간 미스테이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건 나중에 2차 테스업이나 아니면 본섭 올 때 정상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실험해본 결과는 컴뱃 오더스는 확실히 의미가 있다. 어센트 스킬에서.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능력치가 적용되는 거고 어떤 능력치가 적용되지 않는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콜렉터 영향을 먹고 쓰면은 더 이득 보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는 아예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냥 콜렉터랑 상관없이 쓰십시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상추댐 같은 거는 카데나 링크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어빌리티는 상추댐은 복음과 비슷한 메커니즘이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임.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리고 와원 유니온 효과는 적용이 됩니다. 네, 저건 제가 실험해봤어요. 와원 유니온은 적용이 돼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어센트 스킬이 어떤 요소로 데미지가 적용이 되고 어떤 거는 적용이 안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37분째 지나가고 있네요. 제가 한 10분부터 시작됐는데 한 27분 정도 이 어센트 스킬이 어떤 스킬의 영향을 받고 어떤 도핑 영향을 안 받는지 이것만 따지는데 벌써 27분을 썼습니다. 제가 이거 연구하느라 진짜 며칠 걸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어센트 스킬이 뭐에 영향을 받고 안 받고 이것만 따진 거고 이제부터는 어센트 스킬의 딜 점유율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타임라인으로 넘어가서 38분 여기 적어놔야겠다. 깜빡하니까. 네, 이제는 어센트 스킬의 실전 데미지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테스업에서 그냥 어센트 스킬 딜 점유율을 재는 게 아니라 본섭 현재 본섭에서의 풀도핑 30분 딜을 재서 거기에 맞게 증가한 어센트 스킬의 딜을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현재 본섭과 테섭의 제 캐릭터입니다. 이거는 테섭이고요. 이게 본섭인데 자, 일단 본섭 같은 경우는 이 유니온 공격대랑 아티팩트, 챔피언, 그리고 길드 스킬, 길드 노블레스 스킬, 그리고 유니온 챔피언, 가호, 그리고 마약 스킬 등등 테섭과 굉장히 괴리감이 심합니다. 뭐 버프 지속 시간부터 해가지고 재사용 대기 시간 미적용 확률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테섭에서 딜 점유율을 재는 건 정말 무의미합니다. 왜곡이 너무 심해요. 특히나 저런 노블레스 스킬 같은 거는 테섭에서는 지금 어차피 노블이 없지만 실제로는 노블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비교를 해야 어센트 스킬의 실전 점유율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테섭에서 지금 어센트 스킬 점유율이 3% 찍혔다? 그거는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본섭에서는 3%보다 더 안 찍힐 확률이 높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테스업에서는 애초에 저기 무릉 수련장 자체를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딜을 잴 거냐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본섭에 넘어왔을 때 어센트 스킬 30강을 풀강했을 때 딜 점유율이 몇 프로 되느냐. 그게 이제 30분 보스, 15분 보스, 20분 보스 다 다르겠지만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려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현재 테스업에서의 어센트 스킬을 평균 데미지를 구해요. 예를 들면은 뭐 380 보스에서 어센트 스킬을 한 30번 때려가지고 평균 데미지가 예를 들면 20조가 나왔다. 그러면 그 20조가 유니온 아티팩트, 유니온 챔피언, 유니온 효과, 그리고 길드 스킬 효과, 길드 패시브 스킬 효과, 그리고 마약 스킬이 빠진 거잖아요. 그 수치만큼 본섭에서 늘어났을 때 20조가 뭐 한 28조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28조짜리 스킬 곱하기 3 한 거를 본섭의 30분 허수아비 딜량에 추가해서 나누면 딜 점유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가 계산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니온 수치 있죠. 유니온 보공 방무. 방무는 어차피 어센트 스킬은 방무 자체가 100%이기 때문에 저 10레벨, 20레벨, 30레벨 효과까지 다 합적용해서 방무가 100%입니다. 그래서 방무는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보공 크뎀 뭐 그런 거라든지 아티팩트에서 법지 있다는 것도 필요 없죠. 법지랑 재사용이랑 이런 것도 크리티컬 확률 이런 것도 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으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아티팩트 효과, 챔피언 효과, 유니온 효과, 그리고 길드 패시브 스킬 효과, 여기 있는 길드 패시브 스킬 공격력 15 이런 거 있죠. 요런 거랑 마약 스킬까지 해가지고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유니온은 이제 순럭 650, 이 그 스탯 퍼센트 포함되지 않는 유니온 공격대 효과. 그래서 이렇게 유니온 효과 정리할 수 있고, 아티팩트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티팩트는 지금 현재 올스탯 같은 것들은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것들 빼가지고 올스탯 45랑 공격력 9 빼서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챔피언도 제 유챔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효과 정리하고, 그리고 보약 스킬, 요거 테스업에서는 보약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길드 패시브 스킬 015에 올셋 40, 네, 015에 올셋 40 있어요. 네, 공격력 15에 올스탯 40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랑 네, 요게 이제 이 5가지가 본섭과 테스업의 차이인데, 어센트 스킬에 영향을 주는 스킬들의 차이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 다른 뭐 노블레스 스킬이라든지 장비 명장 이런 건 어차피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어센트 스킬이 현재 테스업에서 20조가 찍힌다면 본섭에 서 왔을 때는 요거를 추가한 정도가 네, 기대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 테스업에서의 환산을 잽니다. 테스업에서의 네, 그 자체 환산. 네, 테스업에서 직접 입력으로 환산을 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네, 테스업에서 네, 환산을 재는데, 대신 이런 뭐 재사용 대기시간 미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본섭 기준으로 적용을 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어센트 스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센트 스킬이 영향받지 않는 이런 조건부 링크 스킬들은 다 그냥 없는 걸로 칠게요. 어차피 영향을 안 받으니까 없는 걸로 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없는 걸로 쳐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죠. 어센트 스킬들은 이런 노블레스 스킬, 장비 명장, 영매 이런 것들을 아예 적용받지 않고 와헌 유니온만 적용받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콜렉터 영향 빼고 세란 빼고, 그러니까 어센트 스킬 영향 안 받는 거 다 빼고 나서 풀도핑 상태로 VIP랑 이렇게 해서 환산을 잽니다. 뭐 대충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섭에서
기대하는 어센트 스킬의 딜량은 이것들이 반영된 딜량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것들을 다 넣어 볼게요. 네. 순럭 650, 순덱 510, 공 91, 올스탯 215, 덱스 5, 보공 105%에 크뎀 27%. 이거를 적용시키면 최종 데미지가 34.74%가 오릅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어센트 스킬 데미지가 이렇게 오른다라고 판단하는 건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환산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유사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 노블레스 스킬이라든지 뭐 각종 뭐 가호라든지 영매, 장비명장, 링크 스킬 이런 거 다 뺐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증가했을 때 팬텀이 그 최종 데미지 증가하는 거랑 이게 어센트 스킬 최종 데미지 증가하는 거랑 거의 유사할 거예요. 아마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어센트 스킬의 자체 패시브 보공 60%는 제가 배제를 했지만 아마 이렇게 근사하게 오를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덜 오르겠죠. 어센트 스킬 패시브 보공 60%가 아마 이거에서 영향을 받겠지만 사실 근데 이것도 다른 뭐 얼드 하이퍼 댐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비슷하게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엄청 오차가 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34.741%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테스업에서 카오스 칼로스가 노멀 칼로스는 또 방어율이 33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처음 알았는데 카칼에서 어센틱 폭뻥 받고 방어율 380%인 카칼에서 30회 어센트 스킬을 딜량을 잽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네, 왜 또 보스에서 재냐면요. 그 무릉 수련장에 가면은 3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냥 보스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더 그럼 그 방법이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스에서 어센트 스킬을 네, 30번 정도 쟀습니다. 그리고 도핑 상태 같은 경우는 VIP랑 슈퍼파워 붕어빵 그냥 정말 풀도핑으로 갔어요. 본섭이랑 본섭 환산 그 환산주 스탯에서 보여주는 풀도핑 기준으로 테섭도 마찬가지로 본섭도 마찬가지로 풀도핑으로 네 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30번 정도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냈는데 네 평균적으로 한 21.6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1.6조를 이제 평균값으로 계산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본섭 내실 요게 5가지가 다 들어오면 최종 데미지 상승량 기대값이 이 정도가 나옵니다. 34.741 정도다가 나오는데 이거를 곱하면 이제 29조 1831억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본섭에서 어센트 스킬 30강 했을 때 기대 딜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요. 이걸 3번 쓰면은 총 딜량이 87조가 나오겠죠. 제가 환산이 8.6인데 그냥 딱 봐도 이거 딜 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87조라는 데미지는요 그냥 극딜 한 방만 박아도 그러니까 오리진 극딜 아니라 그냥 일반 극딜 한 번만 박아도 나오는 딜량이긴 해요. 풀도핑 기준. 네, 그래서 굉장히 약한 딜량이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일단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본섭에서 이제 풀도핑 기준 여기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풀도핑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완벽한 풀도핑이에요. 그 환산에서 보여주는 5레벨 풀 가오까지 다 써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5레벨 풀 가오랑 슈퍼파워랑 붕어빵이랑 정말 풀도핑을 다 씁니다.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말레퍼프까지 말레퍼프까지 해가지고 혼자서 먹을 수 있는 풀도핑을 다 하고 노블레스까지 다 쓰고 그리고 30분 딜량을 제가 쟀어요. 30분 동안 제가 쳤습니다. 16극 딜을 했고요.
30분 동안 좀 운이 없지? 이 약점. 모든 딜 사이클을 굴리면서 다 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리진 극딜 리레 오리진 극딜을 딱 한 사이클 돌렸잖아요. 이게 풀도핑이라 그런지 엄청 세요. 150조 가까이 박았어요 지금 리레 끝났을 때. 근데 아까 본섭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센트 스킬 한방 기대 값이 30조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센트 스킬 한 방에 30조 박히는데 오리진 극딜 한 방에 150조 박히는 거면은 이거 어센트 스킬 너무 약한 거거든요. 그냥 지금 이 정도 포뎀이 절대 강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어센트 스킬이 이렇게 리레라든지 레투나라든지 뭐 저기 뭐 노블레스 스킬, 뭐 링크 스킬 이런 거 효과를 아예 안 받는 스킬이다 보니까 저렇게 퍼뎀이 높아도 오리진 극딜 150조 박을 때 저거 30조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약합니다. 어센트 스킬 자체가. 그래서 30분 꽉 쳤을 때 허수아비 기준으로 허수아비 기준으로 3400조가 나왔거든요. 3401조. 30분 동안 꽉 치고 16극딜 박았을 때 세이람까지 다 반영한 거고요. 진짜 완벽한 풀도핑으로 실전 보스에서 때린다는 걸 가정했을 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네, 자 30분 16극딜 꽉 치면 3400조 데미지가 풀도핑으로 들어가는데 어센트 스킬 3회 본섭 기대할 수 있는 어센트 스킬 3회 87조를 적용하면 여기다 더하면 3488조 나오고요. 그것분의 87조 하면은 어센트 스킬 점유율이 정확히 2.51%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아마 인벤이라든지 다른 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어센트 스킬 점유율이 3%대 나온다 하셨는데 그게 고평가된 거예요. 테스업에서 노블레스 없는 상황에서 쟀더니 3%대 나왔다 이거예요. 본섭에서 풀도핑 상태로 재면은 2.5%딸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어센트 스킬이 30분 최소 컷 하시는 분들이 조각 4000개 때려 박아봤자 최종 데미지 2.5%밖에 안 오른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구려요. 그 제가 지금 오리진 스킬 점유율이 저는 9%가 나오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 6분 딜 사이클에서 점유율도 뭐 물론 비슷하겠지만 저는 무공 소울에 보시다시피 보보보 6줄 6줄에 블랙하트에 6줄에 무공 소울에 리웨 유저기 때문에 디페 점유율이 높게 나와서 9%가 찍혔지만 그래도 오리진 스킬 그러니까 똑같은 스킬 코어인데 조각 4000개씩은 먹는 똑같은 스킬 코어인데 하나는 9% 나오고 하나는 2.5%면은 이거 너무 구대기 스킬이거든요. 물론 30분 최소 컷 기준에서는 구대기 스킬인 게 맞긴 해요. 이걸 이제 15분 딜로 재면은 1800조도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15분 딜에서는 점유율이 한 4.6% 정도 나옵니다. 이건 이제 30분 경우에는 이제 노카피급 범부 스킬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네,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30분 기준에서는 어센트 스킬이 그냥 로카피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5분 기준에서는 어센트 스킬이 반전 카드급 점유율을 가진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구리다는 걸 지금 아실 수 있겠죠. 그냥 뭐 한방들이 세고 뭐 건미소리 쉬워지고 있다는 걸 다 떠나서 그냥 되게 구려요. 그러니까 보스전에서 3번밖에 못 쓴다는 게 굉장히 구리고 3번을 떠나서 그냥 단타 딜 자체가 30조밖에 안 박히는 게 굉장히 구린 스킬이에요. 이건 극딜기라고 부르기도 뭐합니다. 심지어 이게 30강 기준인데 1강에서는 6분의 1밖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진짜 개구리인데 지금 테스업에서는 노블레스 스킬이라든지 뭐 이런 내실이 없기 때문에 고평가가 됐지. 본섭 들어오면 진짜 범부 스킬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어센트 스킬 진짜 딜량 개 구린 스킬이다. 그냥 깔깔하게 30조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 너무 약해요. 그냥 네,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본섭에서 풀도핑 기준으로 최초로 제가 아마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점유율이 너무 구리다니까요. 이거 너무 개 구린 스킬이라니까요. 그냥 딜량이 너무 낮게 측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1차 테스업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내버리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구리게 낸 거일 수도 있는데, 자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이게 쿨타임이 없는 스킬로 설계를 했다 보니까 30분 보스에서는 2.5% 딸이가 나오겠죠. 15분 보스에서는 4.58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6분 그냥 5분 40초 1 오리진 극딜 사이클 안에 끝난다 하면은 점유율이 5분 40초로 볼게요. 676조 나오는데 670 676조 4683억이죠. 175조 4683억 38. 여기에다가 오리진 그 어센트 3방 다 박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763 나오는데 87.5493. 그냥 6분 사이클에서는 점유율이 11.47% 나와요. 11.47%. 이것도 좀 구린 거긴 해요. 물론 제가 너무 풀도핑에서 친 거는 뭐 그렇게 따지긴 하지만 점유율 너무 구립니다. 3번 다 박았는데 이 정도라면 점유율 너무 구려요. 그냥 계약해요. 그러니까 1 오리진 사이클에서 3번 다 박았을 때 11.47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 그냥 진짜 너무 구린 스킬인데 2차 테스업 때 적어도 데미지 2배 상향은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직업이 물론 지금 이게 팬텀만 구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너무 구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차라리 데미지 2배 상향해서 좀 세게 만들고 대신에 수로나 펀치킹 등에서는 1회 사용으로 뭐 조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정상화를 시켰으면 좋겠네요. 이게 30분 꽉 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발드릭스라든지 뭐 최초의 대적자라든지 30분 잡고 칠 의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조각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구린 딜량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 물론 이제 이걸 점유율로만 보지 말고 뭐 특정 상황, 예를 들면 뭐 카링 3페이지라든지 뭐 익스트림 수 1패 뭐 그런 베리어 깎는 거라든지, 아니면 애매하게 극딜도 평딜도 하기 애매하게 피 남았을 때 깎고 넘어가서 클탐 줄일 수 있는 여지라든지 뭐 그런 상황들 고려하면 이 점유율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굉장히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고 실전에서 클탐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스킬인 건 맞지만, 근데 원래도 잘 하던 사람들은 베리어 관리 잘 했고요. 익스트림스 베리어 작 원래도 잘하던 사람들 잘했고, 최소컷 보통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극딜 쓰긴 애매하고 안 쓰긴 애매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보통 30분 꽉 최소컷 탈 때만 보통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건마 유챔이라든지 애초에 딜이 널널하면은 그렇게 애매한 상황 자체도 안 나와요. 막 15분 컷 할 수 있을 정도로 딜진도가 되면
그냥 평균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엄청난 손해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어센트 스킬이 일부 상황에서 유리한 점은 있지만 보통 그런 유리한 점은 30분 꽉 최소 컷에서만 유리한 점이 나와요. 어차피 딜찍누 15분 딜찍누에서는 그런 유리한 점이 그냥 퇴색됩니다. 그러니까 30분 꽉에서 유리한다고 하는데 점유율이 2.5% 딸이면 이거는 아무리 그 유리한 점을 높게 쳐줘봤자 점유율 4%도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리진 점유율이 9%인데 지금 그거에 반토막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그냥 범부 스킬이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네, 이거를 약간 텍스트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센트 스킬이 빛을 발하려면 극딜로 넘기기에는 아깝고 평딜로 밀기엔 극딜 쿨이 물리는 상황 5월 익스 베리어나 카링 3패 등 이득 보는 구간,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야 하는데 보통 15분 안짝 딜찍누 스펙에서는 전자 같은 상황은 그냥 평딜로 밀어도 잡힘. 후자 이득을 고려하더라도 30분 꽉 최소컷 스펙에서 2.5%의 점유율이 저런 이점을 만나도 끼케야 5% 될까 말까 하다. 오리진 점유율이 9%인데 5%는 조각이 아깝다 라고, 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2차 테스업에서 딜 상승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팬텀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구립니다 지금 딜량 자체가. 네, 너무 구려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그나마 수로 같은 데서는 의미가 좀 있겠죠. 수로에서는 이제 2분 딜리니까 수로에서는 이제 점유율이 많이 높죠. 거의 한 20% 넘게 나오겠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저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로에서만 개사기인 스킬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센트 스킬을 3번 수로에서 쓰려고 풀강하는데 실제 보스에서는 고작 2%딸이 점유율인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수로에서 3번 쓰는 거 그거 의도한 사항 아닌 것 같거든요. 수로에서 3번 못 쓰게 정상화하고 데미지를 올릴 것 같은데, 어... 이게 의도가 너무 이상해요. 수로에서는 그냥 미친 사기 스킬이고 30분 꽉 최소 컷에서는 그냥 로카피급 범부 스킬이다? 이런 걸 의도했을 것 같진 않아서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자, 수로에선 20% 스킬이 30분 꽉 최소 컷 보스에서는 2.5%? 이건 의도하지 않은 상황, 상황이라 생각한다. 2차 테스업 때 딜량을 2배로 올리고 수로에서 1회 사용하는 이런 형식으로 정상화하지 않을까. 요런, 예, 요런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센트 스킬의 딜 점유율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딜량 측정하는 방식이 단순히 테스업에서 30분 동안 친 게 아닌 것은, 그걸 양해해야 되는 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테스업에서는 버프 지속 시간도 다르고
재사용 초기화도 다르고 노블 스킬도 없고, 애초에 노블이 없는 상황 자체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특히나 수로 같은 경우는 노블을 못 쓰다 보니까 어센트 스킬에 그 세 번 쓰는 어센트 세 번 쓰는 그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세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좀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스에서는 진짜 개 범부 스킬인데 수로에서는 뭐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상화가 좀 필요한 작업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1차 테스업이다 보니까 딜량을 좀 보수적으로 냈다고 저는 판단을 할게요. 이거는 네, 알아서 신창섭이 건드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팬텀만 지금 좀 약한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직업은 지금 뭐 특출나게 센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팬텀은 지금 일단 확실하게 약한 건 맞아요. 2.5%는 진짜 30분 뿐만이 아니라 15분 보스에서도 이 정도 점유율인 거면 이건 너무 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5분 보스에서도 이 정도면은 그냥 강화할 가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네까지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딜량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펙트랑 실전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펙트에 관해서 이펙트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할게요. 그 어센트 스킬 구조. 팬텀 어센트 스킬은 기본적으로 직발형 일격형 스킬입니다. 일격형. 다른 직업 중에는 일격이 아닌 스킬들도 많아요. 뭐 약간 두 번에 나눠서 쓴다든지, 아니면 렌처럼 세 번에 나눠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설치형 스킬이 생긴다든지, 추가타, 뭐 유발, 뭐 후속타 유발, 그런 것들 다, 뭐 섀도우 같은 경우는 동전들이 나와서 때린다든지, 그런 일격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들도 또 많은데, 이번에 나온 팬텀 어센트 스킬은 일격형 스킬로 출시가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한 부분인데 딜량이 지금 좀 많이 이상하죠. 팬텀 오리진 같은 경우는 일격 스킬이면서 동시에 지속형 스킬이었는데, 이것도 약간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저 30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나오는 그 영웅의 의지가 굉장히 점유율이 낮지 않거든요. 48만 퍼센트 정도 되는데, 저거를 레투다랑 릴레 안에 다 박지 못한다는 게 좀 한이긴 하죠. 딜 효율이 조금 아쉽긴 해요. 딜 압축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치만 저런 형식의 이제 이득을 보는 곳이 사냥이라든지, 사냥에서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뭐 그런 스킬이기도 하고, 예전에 뭐 스토밍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좀 사기 스킬이었고, 그리고 뭐 잉몬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릉도장 같은 경우에서 두 층, 세 층을 이제 달리면서 쓸 수 있는, 어쨌든 지속형 오리진의 장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죠. 뭐 메르세스 나루처럼 60초 이렇게 길진 않지만 적당히 일격기도 있으면서 지속딜도 가지고 있는 어떤, 네, 약간 반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킬이었었는데, 이번에 나온 어센트 스킬은 그냥 완전히 일격형 스킬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되게 딜 압축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데미지만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완전히 일격형 스킬로 나와서 뭐 저는 마음에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펙트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쇼케이스 CGV에서 봤거든요. CGV에서 쇼케이스 봤을 때, 아니 팬텀은 언제까지 저렇게 잼민이 마냥 육개장 쓰고 막 배기 팬츠 입고 짧은 다리로 막 개구쟁이 표정 지으면서, 네,
14년 동안 변하지 않는 옷 입고 저렇게 짜치는 포즈 항상 낼까?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진 스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얼박샷이에요. 막 이번에 뭐 키네시스나 뭐 다른 직업들처럼 약간 측면샷이 굉장히, 메이플스는 측면샷이 굉장히 잘 뽑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면 얼박샷이에요 팬텀이.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팬텀만 정면 얼박샷이냐. 다른 직업들 다 측면샷 이쁘게 멋있게 해주는데 왜 정면 얼박샷. 진짜 뭐 포즈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가리만 나오는. 오리진 때도 별로 그 컷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어센트 스킬도 마찬가지로 달빛의 맹세. 오리진보단 좀 더 역동적인 모션이 있기는 하지만 저게 최선이었나? 이번에 막 키네시스나 뭐 다른 엔젤릭 버스터나 전 다른 직업들 굉장히 역동적으로 잘 뽑혔다고 생각하는데 팬텀 이번에 나온 이펙트는 그렇게 막 멋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최초에 쇼케이스 봤을 때.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이펙트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펙트의 그 디테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보시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색감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아리아 이펙트라든지 그 이펙트 프레임도 굉장히 고퀄리티고 그냥 보다 보면은 계속 좋아요. 이 달빛이 특히나 이 뒤에 나오는 아리아 달빛의 저 아리아의 그 팬텀 문양이랑 합쳐진 아리아 이펙트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타격 이펙트도 굉장히 멋있는 게 1타 타격 이펙트는 팬텀의 그 이 디파잉 페이트 요거처럼 생겼고요. 2타 타격 이펙트는 그 아리아 그 달과 해와 네 그 적절히 섞인 그 1타 타격 이펙트 한번 보시면 정확히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굉장히 타격 이펙트도 이쁘고 타격감도 다른 어텐트 스킬에 비해서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 달빛이 제가 오리진 스킬 받았을 때도 타격감 하나만큼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네 그래도 타 직업들은 타격감이랑 이펙트 둘 다 좆박은 직업도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 직업은 타격감은 일단 나이스고 이펙트도 뭐 그냥저냥 봐줄만 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 아리아 마무리되는 이펙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초반에는 좀 불호였는데 쓰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나온 팬텀 이펙트 중에서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네 그래서 이펙트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보다 보니 선명인 부분이 많다. 1타 2타 타격 이펙트 다른 것도 디테일이 있고 프레임도 좋고 타격감 사운드도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가지만 체크할게요. 어센트 스킬 사용 시 캐릭터가 잠시 사라지고 가운데로 이동하는 모션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겉값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적시간 타직업은 3, 4초가 기본 베이스던데 팬텀만 2초임. 이거 오류 같은데
정상화 해주겠죠. 문의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어센트 스킬 무적 시간이 너무 짧아요. 다른 직업들은 기본적으로 4초 이렇게 되거든요. 무적 시간을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분명히 아직 화면에서 이펙트가 안 끝났는데 무적이 너무 빨리 끝나요. 최소 1초는 더 줘야 돼요. 달빛의 이거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쓰다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센트 쓰다가 죽어본 적 많은데 죽으면 딜 다 날라갑니다. 어센트 박히는 도중에 죽으면 저 무적 시간 끝나자마자 죽으면 딜이 다 날라가요. 이건 지금 타 직업 중에도 이렇게 무적 시간 짧은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팬텀은 이거 무조건 정상화 돼야 됩니다. 이거 무적 최소 3초는 받아야 되고 지금 2초밖에 안 되는데 이거 좀 오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적이 너무 짧아요. 오리진처럼 이렇게 충분히 길어야지. 무적 너무 짧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범위도 보시면 오리진 스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끝에서 써도 두 마리 다 때립니다. 내 운명은 내가 선택. 근데 어센트 스킬은 오리진 두 마리 다 때리죠. 근데 어센트 스킬은 얘까지는 안 닿아요. 지키겠어. 이렇게 범위가 어센트 스킬이 오리진보다 조금 짧다. 이 달빛이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달빛의 강냄새. 아, 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최종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줄 요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줄에서 4줄 정도? 최종 결론 1차 테스트 어센트 스킬 2차 테스트 요약 1번 딜량이 너무 구리다. 딜량 편차가 노블 적용 X 노블 적용 X 2분 딜인 수로에서는 객깡패가 30분 꽉 최소컷 보스에서는 2.5% 정상화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딜량 2배로 전직업 딜량 2배 상향 수로 1회 한정 이걸로 정상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팬텀 어센트 스킬 무적 시간 2초는 말이 안 된다. 최소 3초는 필요한 후 도중에 죽으면 딜 전부 날아가. 정상화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뭘로 할까요? 이펙트 사운드 그냥 저냥 만족. 솔직히 지금까지 받은 팬텀 스킬에 비해서는 지금까지 받은 스킬에 이펙트는 그냥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으로 할게요. 그냥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해야 되는 스킬인 것 같아요.
기초로 정상화 필요. 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시간이 1시간 20분인데 도중에 딜량 너무 구리다고 찡찡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3일 내내 연구하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최종 데미 2.5% 증가하는 스킬을 제가 조각 4,000개 투자해서 지금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밤새워서 영상 1시간짜리 뽑는데 결과적으로 딜량이 2.5%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팬텀만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 직업이 다 이렇게 구릴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팬텀이 퍼뎀 240만 퍼가 정상적인 퍼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팬텀은 타컷 크우체 같은 최종댐 스킬이 있기 때문에 오리진 퍼뎀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팬텀처럼 액티브 스킬로 최종 데미지 70% 올라가는 직업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듀블도 크우체가 없고 당나도 파컷이 없으니까 크우체 파컷 둘 다 쓰는 팬텀이 245만 퍼뎀은 좀 아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팬텀만 약한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약해요. 네, 딜량 너무 구려가지고 이거는 좀 네, 많은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팬텀만 약한 건 뭔지 모르겠지만 크우체 파커 넘는데 245만 퍼센트는 너무 구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점유율도 좀 오바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딜량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센트 스킬 지속시간, 무적시간 2초는 이건 정상화 필요해 봅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이펙트 사운드는 만족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펙트는 만족하냐면요. 오리진 때는 컷신 수정해준 직업들 많았지만 이번에는 컷신 수정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2차 테스트 때 컷신 수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여론 가지고는 지금 팬텀 그 어센트 스킬 이펙트 조정해달라고는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펙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딜량이랑 무적시간 짧은 거 저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펙트 수정은 솔직히 여기서 더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만족할 만한 이펙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구리긴 하지만 자세가 구리긴 한데 이 달빛이 근데 팬텀보다 더 구리게 받은 직업들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끝나서 지키겠어. 네, 아리아 이렇게 챙겨준 거 보면은 저는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어센트 스킬 받으시면 좀 더 쾌적한 보스 플레이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딜량은 확실히 더 상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약해요 지금. 너무 약하고 막 수로에서 3번 쓸 수 있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걸 제재하기 위해서 딜량 이렇게 뽑은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오바인 것 같습니다. 수로 3번은 좀 아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영상 마무리인데 마무리니까 그냥 좀 네, 고생한 것도 있고 좀 아무 말이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길이 최대한 짧게 하려고 말을 좀 빨리 했는데 평상시처럼 느리게 하면 3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빨리 했고요. 딜량만 제대로 들어온다면 솔직히 게임 엄청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거 이펙트도 마음에 들고 의도 자체도 굉장히 좋았는데 딜량만 어떻게 무적 시간이랑 딜량만 어떻게 좀 잘 돼서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미 키 세팅에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 신규 오리진이라고 표현할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질 거라는 사실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어, 정말 오랜만에 신규 스킬을 리뷰해봤는데, 예전에 그 리프트 브레이크 나왔을 때처럼 앞으로 나올 신규 스킬이 4개 남았잖아요. 그 4개 남았다는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마스터리 코어 솔직히 이번에 나왔던 넥스트 업데이트 때 나왔던 마스터리 코어는, 느와르 카르트는 정말 실망스럽게 나왔죠. 로카피도 정말 실망스럽게 나왔는데, 추후에 그 반전 카드가 블랙잭으로 발동하지 않는 오류도 수정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마스터리 코어로 이렇게 막 뭔가 하기보다는 신규 6차 스킬 코어에 집중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이분화 되면서 굉장히 직업 구조도 굉장히 깔끔해지면서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지 않나. 솔직히 신창섭이 많이 해준 게 많아가지고, 물론 이제 아직도 팬텀에 남은 오류들이 많긴 하죠. 예를 들면 뭐 저지먼트 스택 막 그 안 쌓이는 오류라든지, 뭐 조커 거리에 따라서 저지먼트 잘못되는 그런 오류도 있고, 더 고쳐야 될 건 많긴 하지만, 뭐 사실 그런 오류들 있는 기준으로 지금 DPM도 8.3 챌린지 같은 것도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하나 마나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 상태에서는 진짜 예전에 강원기 시절에 비교했을 때 직업적으로 어떤 구조적 하자가 있다라는 거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신창섭이 정말 이름값 한 것 같고요. 음,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2차 테스트업에서 분명히 딜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있어야 될 거고, 뭔가는 변화가 있겠죠. 네, 수치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변화가 있다면 이번 영상에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퍼뎀도 어차피 딸깍으로 패치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미 다 계산해 놨잖아요. 계산해 놓은 거에 퍼뎀만 적용하면 실제로 몇 프로 상승할지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고생한 거는 2차 테스트업 때 빛을 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가까이 됐는데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받은 스킬 딜량만 잘 수정돼서 나오면 굉장히 좋은 스킬이 될 것 같고, 이거 활용하는 거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하면 건마에서는 1패에서 쓰는 게 이득이겠고요. 어, 카링에서는 3패에서 쓰는 게 이득이겠고, 뭐 최대한 많은 몬스터가 있을 때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익스트림 스우 같은 경우는 1페이지 베리어 깔 때 쓰시고, 뭐 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각자의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무릉도장에서 굉장히 어, 기대가 되는 스킬인데, 지금 딜량이면 솔직히 무릉에서도 구리긴 해요. 근데 딜량만 잘 상향돼서 온다고 하면 무릉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스킬이 되지 않을까. 물론 무릉 자체가 지금 많이 사장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도 안 하긴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지모스 협곡에서도 좀 괜찮은 스킬이기도 하고, 어쨌든 딜량 자체는 확실히 좀 상향이 될 필요가 있어요. 아지모스나 수루나 무릉이나 이런 데서 횟수를 좀 까더라도 보스에서 너무 구리잖아요 지금은. 수루랑 무릉이랑 아지모스는 괜찮은데 보스가 너무 구리니까 좀 그 언밸런스함을 좀 케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쿨타임이 없이 3회만으로 된다는 게 보스 30분 전투에서는 굉장히 구리고, 무릉에서는 좋고, 이런 것들이 좀 어,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정상화가 필요해 보이고, 이거를 퍼뎀을 올려서 횟수를 다 다르게 설정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신창섭 님께서 알아서 잘 건드려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항상 제 리뷰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2차 테스업 때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테스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2차 테스트 때도 만약에 변하는 게 없다면 꾸준히 문의를 해서 무적 시간이라도 적어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딜량은 뭐 신창섭이 정하는 거지만 무적 시간은 저희도 못 참거든요. 저거는 좀 정상화가 필요해 보여서 네,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적어도 조각 4,000개를 때려박을 가치가 있는 스킬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최종님 2.5% 올리자고 조각 4,000개 받기는 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